우리 사람에게는 기회가 3번이 반드시 온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꾼의 이야기. 이 나무꾼의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숲속에 선녀가 큰 소나무에 깔려가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너무 착해서 빨리 이 선녀를 살려줘야겠다. 나무 하는 거 다 핑계지고 그 큰 소나무를 끌어 선녀를 살려줬어요. 선녀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 대왕님께 내가 지금 산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정말 착한 나무꾼이 나를 살려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네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그 나무꾼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선녀가 다시 내려와서 나무꾼에게 3가지 소원을 들으면 이 나무꾼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게도 다 버려버리고 빨리 집에 와서 누구인데 갑니까? 마누라인데 가는 거죠. 가서 여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는데 하늘나라 대왕님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단다. 참 우리 이제 살판 났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은 잠시 잠깐이고 많고 많은 것 중에 3가지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 당시로 고래등 같은 기아집도 갖고 싶고 지금 같으면 50평짜리 아파트도 갖고 싶고 에쿠스 차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느 한 가지를 잘못 선택하면 상대적인 피해를 볼까 싶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다가 점심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니까 이놈이 울고 저거 하려니까 저놈이 아깝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점심도 못 먹고 오후 3시가 됐어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옆집에서 소세지 굽는 냄새가 너무 코를 진동하고 내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무심결에 이 마누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소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소세지나 시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세지 하나가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원이 한 개가 졸지에 날아가 버렸어요. 에쿠스 한 대라도 가졌으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소세지 한 개로 소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나무꾼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마누라 보고 당신은 우리 흔히 싸우는 이야기로 당신이 무식하다는 동 뭐 하다는 동 온갖 태가 전쟁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참다 못 참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이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소세지가 먹고 싶으면은 코에 붙여가 평생 처먹고 살아라 이렇게 욕을 해버린 거예요. 2번째 소원이 소세지 코에 달랑 붙어버리는 거예요. 소원 3개 중에 2개가 졸지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마누라나 남편인데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노? 평생 나를 데려와가 고생만 시켰지 않느냐? 뭐 온갖 얘기가 또 싸우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남자가 이제 좀 진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 마누라 고생했고 참 애가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코에 붙인 마누라를 평생 데리고 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은 소세지야 코에서 떨어져랍니다. 기회는 맞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하필 그때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이거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분명히 여기 가는데 그때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즉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어로 말하면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나야 돼. B, 버스. D는 됐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B에서 D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C가 있어야 돼. C. C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change.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변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이 수많은 변화에서 찬스, 내가 그 변화 중에 한 개를 딱 잡아야 돼요. 수많은 찬스가 와요. 찬스가 온 것을 마지막 챌린지 내 걸로 만들어야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변화가 있고 수많은 기회가 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성취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준비합니다. 남들 놀 때 내가 준비해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집안은 아버지가 유명해서 그렇고 빼기 좋아서 그렇고 돈이 많아서 그렇고 전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했는지,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구의 백으로 돈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나이 50쯤 이렇게 되면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내 나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또 60이 돼도 또 마찬가지 10년만 젊었으면, 70이 돼도 10년만 젊었으면, 진작 젊어졌으면 뭐가 될 텐데 돌아가실 때까지 10년만 젊었으면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살기 싫어도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히 3모작이라 그래요. 1세부터 30세까지 1모작, 30부터 60까지 2모작, 60부터 90까지를 3모작이라 그래요. 1모작 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모작 때 행복해요. 그거는 뭐냐면 과거의 관념,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한 사람들,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잘한 사람들, 2모작 때 뭐예요? 공무원하고 교수하고 판사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2모작 때 아주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3모작 때 불행해요. 즉 2모작 때 사업을 했던 사람들, 얘가 딱 맞죠. 얘를 이해하기 쉽게 들으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3모작 가서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2모작 때 행복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연금을 타서 생활해서 3모작을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연금급여 소득자의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연금을 받아서 살 수 있으면 참 행복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노동의 대가 없이 꽃감을 빼먹듯이 연금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돈을 충분히 쓰면 되는데 노동의 대가가 없으니까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콕을 하는, 생활의 반경이 팍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현장에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당 15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저녁에 20만 원, 30만 원을 기분 좋게 팍팍 쓸 수가 있어요. 왜? 내일 또 일해서 돈을 벌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연금 생활자들은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쓰면 아까워요. 또 연금급여 소득자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특히 공직자들. 퇴직할 때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은 한 퇴직 5년 전부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 99.9%가 연금으로 받습니다. 왜?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가 내가 100살까지 산다는 전제하에서 계산하니까 이보다 돈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반도 못 살아요. 계산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즉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놀고 돈만 준다고 받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모작 때 열심히 한 사람 2모작 때 행복해요. 1모작 때 좀 열심히 한 2모작 때 불행해요. 이 2모작에 있던 사람 3모작 때 행복해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대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현재 항상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만, 준비를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벌 이야기야. 땅벌은 몸뚱아리가 너무 커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과학적으로 날 수 없어요. 근데 땅벌은 날아요. 과학도 증명을 못 하는데 땅벌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땅벌은 왜 나느냐? 땅벌은 과학이고 뭐 관심 없어요. 나는 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개가 작든지 몸뚱아리 그런 관심이 없어요. 날아간다는 의지만 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의지가 된다.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가버리면 누가 말겠어요? 날아가는 땅벌은 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지혜를 배우냐? 독수리에 관한 우화가 있어요. 독수리가 70년을 산다고 이야기해요. 35년을 살고 죽어버릴 것 같으면 죽어버리면 돼요. 35년을 살고 다시 35년을 살기 위한 독수리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35년 동안 부리와 발톱, 깃털이 다 낡았잖아요. 전체 리모델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리를 바위에 깹니다.
그럼 새부리가 나겠죠. 새부리가 나면 다시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그럼 새로 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다시 깃들을 다 뽑아버려요. 이때 걸리는 시간이 굶주리면서 고독한 130여일의 시간이 걸려요. 130여일을 투자를 딱 하면 얼마의 행복이 있느냐? 35년의 행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즉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모작 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이모작 때 좀 더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3모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 혼자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흔히 빽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빽은 하늘에서 주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주고 아버지가 주고 누가 옆집 사람이 주. 빽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즉 거미죠. 거미가 네트워크를 많이 치는 거미일수록 어떻게 돼요? 먹이 사냥의 폭이 넓어져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내가 베풀어야 되죠. 저녁에 술 먹을 때 술값도 내가 먼저 내고 밥값도 내가 먼저 내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바로 내 삶의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한 번쯤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긍정의 생각. 우리 과거에 보면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포지티브 생각으로. 우리가 관공서에 가면은 옛날에는 주로 안 됩니다 그래요. 요사이는 뭐라 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최근에는 또 앞으로 미래에는 요사이 또 말 나오는 건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요. 네거티브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포지티브는 그래도 뭐 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이에요. 요사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검토하겠습니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제가 짜장면 가게를 주인을 해요. 손님이 왔어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구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야. 손님의 마음까지 파고들어 어제 이 손님이 술을 많이 먹었구나, 갈증이 좀 있는 것 같구나, 얼굴에 쓰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어제 오늘 짬뽕 먹고 싶어 하셨죠? 고객의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내가 접근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세상은 다변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공에다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청춘 남녀 때 사랑을 했잖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20대는 어떻게 돼요? 한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군집하고 또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군집해요. 20대는 뭐냐면은 축구공이에요. 공 한 개 뺏으려고 22명의 선수가 막 서로 내공이다 그래요. 노총각이 다 30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경쟁자가 팍 줄어들어요. 6인조 배구공으로 12명의 선수가 공 뺏으려고 난리예요. 40대가 되면 이미 하면 좀 많이 셋해가지고 30대, 40대 어차피 노총각이 내가 큰 변화가 없어요. 50대, 40대가 되면은 5인조 배구공 10명의 선수로 줄어들어요. 5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는 어떻든가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마음껏 적고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오면은 내 공이 아니라고 막 쳐내는 거예요. 탁구공이에요. 뭐 공 오면 귀찮다 그러는 거예요. 60대 되면은 골프공인데요. 이게 비참합니다. 말 잘 들을 때는 좋다고 아끼고 사랑해요. 새 공인데도 물에 빠져버리면 죽지도 않아요. 이게 60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냐? 축구공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내 꿈을 성취할 수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인생을 사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죠. 말로만 남에게 배려하는 몸으로 실천하면서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패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도 후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꾸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성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백이 좋아서 그렇다, 뭐 운이 좋아서 그렇다, 대부분 폄하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십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눈물겨운 좌절이 있어요. 그 좌절을 견디고 우뚝 선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 우뚝 서서 성공한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50대에 있는 분 아직 반밖에 못 살았어요. 남은 50년이 남았어요. 10년만 젊었으면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50년 동안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작게는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가족, 사회, 국가가 발전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생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성공하면은 가족이 성공하고 사회가 성공하고 국가가 발전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